안녕하세요. 오늘 AI 도입 문제, 정말 매일 새로운 게 쏟아지죠. 뭐랄까, 진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뭘 골라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IT 리더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딱 집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이죠. AI를 과연 별도 제품으로 사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산이나 기술 통합 전략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네, 저희가 본 자료 중에는 CIO 기사도 있었고, 여러 컨설턴트나 현직 CIO 분들, 분석가들의 시각이 정말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쪽에는 뭐 오픈 AI나 구글처럼 AI 모델 자체가 강점인 거대 기업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같은 기존 기업용 솔루션 회사들이 AI를 자기 제품에 막 통합하려고 경쟁 중이죠. 자체 개발 시도도 있긴 하지만 자료 보니까 성공률이 낮고 자원도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현실이죠.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제품 형태의 AI냐? 기능 형태의 AI냐? 어떤 게 정말 실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ROI를 가져다 줄 것인가? 단순히 최신 기술이라서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텔리전스 브리핑의 안드레아스 웰시 같은 전문가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모든 AI 투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ROI를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줄인다. 이걸 넘어서서요. 거래, 작업, 프로세스, 역할, 최종 결과물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가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AI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기능으로 들어올 때 이때 장점부터 좀 볼까요? 심프로 CIO 스티브 로건은 관리 편의성이랑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던데요. 네, 로건의 주장은 명확해요. 이미 쓰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AI를 쓰는 게 운영을 훨씬 단순하게 만든다는 거죠. 새로운 시스템 들여올 때 걱정되는 보안 문제나 관리 부담 같은 거 없이 그냥 기존 환경에 스며드니까요. 이걸 총 번들 가치라고 표현했던데, 그러니까 AI 기능 자체만이 아니라 통합이 얼마나 쉬운지, 보안은 어떤지, 기존 업무랑 잘 연결되는지 이런 걸 다 포함한 가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죠. 총 번들같이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근데 안드레아스 벨 씨는 앞으로 AI 시장 자체가 이런 SaaS,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많이 통합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AI라고 하죠. 스스로 좀 판단하고 작업을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AI. 이런 게 표준 기능처럼 탑재되는 흐름이 강해질 거다. 이렇게 봤어요. 물론 이게 고객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계속 묶어두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런 전략적 측면도 있군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용은 좀 유리해질 수도 있겠네요. 가트너의 존 데이비드 러브락은 AI 세금 같은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기본 서비스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일부 회사들은 여전히 고급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편리함 뒤에는 아시다시피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게 되거나 혁신이 좀 저해될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고요. 신중해야죠. 좋아요. 통합의 장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독립적인 AI 제품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엑셀리트렉스의 마크 타운샌드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아주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기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존 플랫폼과는 좀 안 맞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 이럴 때는 독립형 제품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AI 부품만 딱 골라서 맞춤형으로 조립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어느 한쪽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오지오의 CEO 굴체 카슬리 로젠벨드는 아예 이거 아니면 저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분은 AI가 제품이면서 동시에 기능이다. 즉, 둘 다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요. 전기에 비유한 게 인상 깊었는데요. 전기가 우리한테는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유틸리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온갖 기계를 돌리는 힘이 되고요. AI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 온라인 여행 예약 예시도 재밌었어요. 간단한 질문은 그냥 웹사이트 챗봇, 그러니까 기능으로 충분하지만 복잡한 여행 일정 변경 같은 건 더 전문적인 AI 에이전트, 즉 제품이나 고급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네.
그러면서 챗 GPT 같은 플랫폼이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 AI 서비스들이 모이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AI 환경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건 역시 유연성하고 철저한 실사입니다. 우리 조직이 뭘 해결하고 싶은 건지, 필요한 요구사항이 뭔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의 AI를 도입하던 아까 벨 씨가 강조했듯이 엄격한 ROI 평가는 필수입니다. 정말 필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겠죠. AI 분야는 계속 진화할 테니까요. 끊임없이 상황을 다시 보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솔루션에 모든 걸 걸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 AI는 정말 초기 단계예요. 수많은 실험과 혁신이 있겠지만 그만큼 실패도 많을 겁니다. 어떤 기술도 100% 성공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예상과 다르다 싶으면 빠르게 손실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가 제품이냐, 기능이냐 이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현실은 둘 다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쩌면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이 복잡함 속에서 당신의 조직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특정 앱과 핵심 플랫폼 양쪽에 빠르게 스며드는 현상이 궁극적으로 당신의 조직이 혁신하고 경쟁하는 방식, 더 나아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계속해서 진화하는 이 AI의 세계를 탐색하면서 꾸준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